같이 그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 자료에 대한 그 검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해시 테이블 언더스코어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해시 테이블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해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해시 테이블이 뭔지 잠깐 보면요.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원소, 여기서 이제 키라고 하겠습니다. 키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키를 저장하는 거죠. 원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원소가 어딘가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삽입하기 위해서 키를 삽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트리의 원소들과 비교를 수행합니다. 비교를 수행해 가지고 특정한 자료를 찾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2, 1, 7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1을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1은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랑 비교를 하고요. 루트보다 11이 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7과 다시 비교하죠. 그랬더니 7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러면 7의 오른쪽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값이 더 어리니까 현재 노드에 그 오른쪽에 11을 이렇게 삽입하는 형태로 실제적으로 자료가 자료가 삽입되고 검색 역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을 지금 삽입한 후에 검색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 루트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11이니까 이보다 크잖아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노드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7과 11을 다시 비교하고 그 다음에 7보다 11이 더 크니까 오른쪽 노드 11과 비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을 발견했으니까 찾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이진 검색 트리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어디에 저장될지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 기존에 있는 이진 검색 트리의 자료들과 비교를 하는데 해시 테이블은요. 자신이 저장될 자료의 저장될 위치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자신의 값에 의해서 결정하는 자료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이진 검색 트리와 차이를 갖습니다. 이거는 이진 검색 트리뿐만 아니라 그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장되어 있는 원소하고 비교해서 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의 계산으로 자신의 저장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키라고 하는 인덱스로 자료에 접근하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인데요. 이 키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비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값,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드린 내용은 해시 테이블은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해시 테이블의 어떤 원소가 저장될 때는 비교를 하지 않고 현재 저장될 자리를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시 테이블은 어디에 자료를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위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치를 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해시 테이블은 다른 원소와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사실은 검색을 하거나 삽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상수 시간에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 값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해시 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원소가 저장될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해시 값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시 함수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나온 해시 값이 현재 저장될 원소의 자리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자료가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에 대한 위치는 결국은 해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해시 테이블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이죠. 배열이 있기 때문에 자료의 크기가 자, 이렇게 m개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자, 자료는 0, 1, 자, 점점점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n-1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시 테이블이에요. 해시 테이블이고요. 이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m일 때,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m이면 m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소는 0부터 n-1까지 주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시 테이블의 위치를 정하는 해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해시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시 함수는 어떤 일을 하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키를 입력으로 받아서 현재 저장될 위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나누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값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해시 함수를 운영하고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디비전 메소드라고 합니다. 디비전 메소드, 나누기 방법입니다. 나누기 방법. 그래서 나누기 방법을 사용해서 현재 키가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나누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그 자료가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키 값을 나눕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은 어떤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부터 n-1 값이 어떤 해시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해시 값이 만들어지고 이게 실제 키의 저장 위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키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되는 키 값에 해시 값을 반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해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세로로 표시를 했고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0, 1, 2, 3, 4, 5, 6, 7. 6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래서 m을 내가 7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0, 1, 2, 자, 해가지고 맨 마지막은 어떤 거죠? 6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자료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면,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7개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해시 테이블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지금 K가 5고요. 그러면 5일 때 해시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5니까 얘는 어떤 값을 리턴하죠? 얘는 자,
키를 뭘로 나누죠? 7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취하는 거니까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 5의 위치에 이제 5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장이 됐죠. 이 키값을, 이게 키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키값을 내가 1로 해볼까요? 그러면 해시 테이블 1은 1% 7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나올까요?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해시 테이블 1에는 1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제가 키값을 8로 한번 해볼게요. 키값을 8. 자, 키값을 8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H8은 8% 7이 되니까 나누기 한 다음에 몫을 취하니까 값이 얼마죠? 1이죠. 자, 그럼 1의 위치에 지금 뭘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지금 키 8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8이 들어가나요? 들어가기 어렵죠. 왜냐면 기존의 자료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컬리전이라고 합니다. 컬리전. 자, 충돌이라고 하고요. 이 충돌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이제 해결 상황이 됩니다. 해결해야 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고려를 하는데요. 교재 보시면 이제 충돌 해결 방법은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방법이 교재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충돌 해결 방법입니다. 예, 첫째는 이제 체이닝이고요. 체이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오픈 어드레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 내용들을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살펴보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해시 테이블 프로그램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 언어를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내용은 파이썬으로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처음 보는 학생, 파이썬을 이제 제가 다뤄보지 않은 학생은 C로 작성된 해시 테이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도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해시 테이블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지금 클래스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보이죠? init이라는 메소드가 보이는데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해시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실제적으로 동작되는 메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해시 테이블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사이즈거든요. 크기, 해시 테이블의 크기예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 사이즈죠. 자, 사이즈를 전달받아서
이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정하고요. 그리고 그 해시 테이블의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값을 0으로 만듭니다. 이 리스트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C 언어나 C++나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배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만약에 사이즈가 저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7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하나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0, 1, 2, 3, 4, 5, 6. 딱 맞네요. 그렇죠? 7개의 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을 일단 초기화 하도록 할게요. 자, 0이라는 값. 사실은 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0이라는 값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키 값으로는 0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시 함수가 중요하죠. 해시 함수가 있는데, 이 해시 함수는 자료를 삽입할 때도 해시 함수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때도 해시 함수가 사용됩니다. 삽입, 검색 모두에 해시 함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해시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로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해시 함수는 전달받은 키 값을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키를 5를 했다 그러면 리턴 값은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될까요? 자, 5를 7로 나누니까 리턴 값이 5. 이게 5가 리턴 되는 겁니다. 이게 해시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삽입 볼까요? 인서트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키의 해시 함수, 키의 이제 해시 값을 구해서요. 키의 해시 값을 구해서 지금 얘를 뭘로 만드냐면 해시 함수로 만듭니다. 해시 함수의 입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인서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전달되는 게 여기는 키가 전달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A가 이게 전달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해시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요. 이 해시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현재 전달받은 키 값이죠. 1이죠. 얘의 그 해시 값을 내부적으로 구하는 함수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해시라고 하는 함수는 파이썬에도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요거 대신에 키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해시 키 대신에 이걸 넣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키를 임의의 숫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요 해시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요, 아마 1일 경우에는 아마 1이 이렇게 반환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해시 펑션을 구합니다. 그러면 얘가 호출되죠. 그러면서 이제 해시 밸류가 리턴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료를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해시 테이블의 값이 0이다 그러면 어떻죠? 0이다 그러면 그냥 삽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해시 테이블에 해당되는 해시 밸류에 해당되는 해시 테이블의 값이 0이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값을 해시 테이블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 지금 해시 테이블의 값이 0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컬리전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컬리전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를 한번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시간이 걸리네요. 자,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자, 지금 해시 테이블 하나 만들고, 거기다 2를 삽입하고, 키값이, 키가 1인, 값을 삽입하는데 값은 A가 삽입됩니다. 자, 한번 삽입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할게요. 자, 결과 확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A는요, 지금 1의 위치에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1의 위치에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 B를 삽입한다고 생각합시다. 1은 지금 어때요? 벌써 A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컬리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B는 A와 컬리전을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해시 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이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컬리전이 발생할 때 이 컬리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7이고 자, 7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해시 테이블 한 다음에 사이즈를 주게 되면 그때 이제 누가 호출되는 거냐면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이닛이 호출되면서 지금 배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배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죠, 뭐. 자, 이렇게 초기에 배열이 만들어지면 어떤 모양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배열이 만들어지면요. 자, 처음에 배열이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되죠. 배열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값이 이렇게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0으로 초기화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7이고,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값 2를 삽입합니다. 그럼 키 1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거기다 A를 삽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키값 2를 여기 B 1에다가 B를 집어넣으니까 어떻다는 거죠? 삽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왜 그러죠?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누가? A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만들었던 거에다가 지금 만들어진 해시 테이블에다가 자료를 한번 삽입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 2, 3, 4, 5, 6, 7, 8 했죠. 그래서 i까지 이렇게 삽입됐습니다. 자, i까지 삽입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는 삽입이 안 됐어요. 왜 그러죠? 자, 1의 위치에 a가 삽입됐고요. 그 다음에 2에 b가 삽입됐고요. 그러니까 해시 값이 지금 1, 2 쭉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지금 7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삽입된 거죠. 그렇죠? A, B, C, D, E, F, A, B, C, D, F, G까지 삽입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까지도 삽입됐죠. H는 이제 7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자, 7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키가 7이니까요. 키가 7이니까 7을 7로 나누면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0의 위치는 지금 H가 삽입된 거죠. 그런데요. 지금 8의 위치에다가 i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8의 위치에다가 i를 집어넣으면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해시 값이 해시 밸류가 1이 나왔거든요. 근데 1의 위치에 지금 어떻죠? A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컬리전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어떻게 컬리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리전 해결할 방법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체이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이닝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뭐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잠깐만요. 알겠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이게 이제 개방주소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 자, 두 번째 해결 방법인 개방주소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던 내용은 일단 해시 테이블에 대한 구성, 그리고 좀 정리하자면 해시 테이블에 대한 구성과 해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시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 해결해야 될 것이 이제 충돌 문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체이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이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 테이블 내에 한 주소를 놓고 두 개 이상 원소들이 자리를 다투는 것을 이제 충돌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소를 해싱해서 저장하려고 하는데 다른 키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체이닝 방법, 충돌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돌 해결 방법, 체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이닝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시 테이블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해시 테이블을 이제 일단 연결 리스트로 구성을 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점유된 해시 테이블 위치에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미리 지금 콜리전이 발생했잖아요. 기존 해시 테이블에 자료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더라도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시 테이블의 구조를 아까 잠깐 볼까요? 자, 0, 1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1에 지금 A가 삽입됐었고요. 근데 1에다가 지금 그 H를 삽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컬리전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키가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체이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H를 매다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로 자료를 저장하려면 파이썬의 경우에서는 일단 해시 테이블을 리스트로 구성을 합니다. 리스트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에 자료를 저장하는 각각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슬롯 역시 주소 공간 역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트 안에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자료가 1의 위치에 여기 있는 것처럼 A하고 H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체이닝을 사용하면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연결 리스트로 구성하니까 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리스트에다 담으면 되니까 메모리 낭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만약에 7이다 그러더라도 자료를 7보다 더 큰 자료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7보다 훨씬 더 큰 자료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이닝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코드를 볼게요. 코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드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먼저 해시 테이블에 생성할 때 호출되어지는 함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init 함수거든요. init 메소드인데요. 일단 사이즈를 주고요. 사이즈를 주고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주어지면 이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이렇게 기존의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 이렇게 리스트로 하나만 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시 테이블의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갖는 구조입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 리스트의 값은 빈 리스트들이 사이즈만큼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 1, 2, 점점점에서 지금 사이즈를 만약에 7로 뒀다 그러면 6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입력받은 것을 이제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로 놨습니다. 이 값은 이제 어디에 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시 함수를 사용할 때 나눠서 몫을 취하잖아요. 나눠서 나머지를 취할 때 이 나누기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죠? 자, 보세요. 해시 함수 똑같아요. 근데 인서트 부분이 좀 다르죠. 자, 인서트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나 볼까요? 인서트 부분이 잠깐 보면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해시 값을 해시 테이블에 해시 값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어펜드를 해버려요. 어펜드를 하면서 밸류를 넣습니다.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지금 내가 A가 1이고요. 아까, 지금 8이 H였나요? 그러면, 자, %7 한 다음에 이게 키니까요. 키를 1로 나누면 1이 되고요. 해시 값이죠. 그 다음에 얘를 8을 7로 나누면 마찬가지 1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럼 이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충돌이 발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키 값을 여기 있는 해시 테이블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찾아서 여기다가 A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H 넣으시면 되는 거죠. H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서트 부분이 그냥 하나의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C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작성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연결 리스트 처리하는 부분으로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린트도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프린트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일단 해시 테이블에 크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값이
하나 이상의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전체 길이에 대해서 이게 레인지 랭스 하게 되면 지금 랭스가 7이다 그러면 이 값은 0에서 6까지 값을 얘가 만들어서 여기 i다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i번째 슬롯에 들어가 있는 값을 다시 한번 쭉 찾아가지고 이 화살표를 붙이고 값을 집어넣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동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일단 좀 지울게요. 자, 지우고요. 자, 요 일단 이게 해시 테이블을 일단 실행을 해서 해시 테이블을 만들게요. 여기 잠깐 오타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해시 테이블을 한번 넣고 한번 프린트까지만 하나 해볼게요. 지금 보면 자, 지금 1에다가 죄송합니다. 키값이 1이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값을. 그러면 자, 일단 해시 테이블 만들고 자, 나왔죠? 해시 테이블 만들고 해시 테이블 만들고요. 해시 테이블 만들고 여기다가 어떻게 한 거죠? 1의 위치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의 위치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한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하나 더 출력해요. 하나 더 넣죠. 자, 하나 더 넣을게요. 자, 이제 해시 테이블 키 값을 1로 해서 자, 1로 해서 여기다가 h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컬리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컬리전이 발생할 건데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해시 테이블을 잠깐 보면 a를 집어넣습니다. a를 집어넣었죠? 1의 위치에다가 a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다시 1의 위치에다가 키값 1의 해시 값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키값을 8로 주죠. 8로 주면 그렇죠. 8도 지금 해시 값이 1이고 1도 해시 값이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펜드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해시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컬리전을 해결하기 위한 체이닝 방법을 사용하면 일단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구조가 변경되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구조가 변경되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C 언어로 작성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네, 연결 리스트의 처음의 값을 널로 초기화한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C 프로그램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파이썬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연결 리스트로 구성된 자, 해시 테이블이에요. 해시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삽입하는 부분도 그냥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값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펜드를 해서 기존의 자료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확장하시면 컬리전 발생 여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있는 것을 좀 확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가능하신 학생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집어넣으니까 이게 컬리전이 발생해서 추가된 건지 그냥 집어넣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어펜드 하기 전에 인서트 하기 전에 이제 해당되는 값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사실은 삽입하는 과정들을 넣으시면 컬리전이 몇 번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요. 자, 지금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7로 잡고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1, 2, 3, 4, 5, 6, 7, 8 8개의 키값을 삽입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삽입하고 해봤더니
할 때마다 지금 1에는 A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B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C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D가 들어갔고요. D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F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G 집어넣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A, B, C, D, E, F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H를 집어넣습니다. H를 집어넣으면 이 순간 기존의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꽉 찼잖아요. 자료가 꽉 찼는데 지금 새로운 원소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이닝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어떻죠? 추가 공간 하더라도 연결 리스트에다가 새로 추가되어지는 원소들을 매달아서 우리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체이닝의 장점, 체이닝입니다. 그래서 체이닝을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체이닝을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하나 좀 설명하자면 로드 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드 팩터는 현재 해시 테이블에 적재될 수 있는 적재되는 원소의 수에 대한 정보죠. 팩터니까 수가 몇 프로 정도 채워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팩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M이죠.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적재된 원소 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7개에서 만약 3개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자, 그럼 3이니까요. 30이니까 4, 7, 28. 그렇죠? 자, 20. 그렇죠? 약 2점 얼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100을 나누니까 약 42% 정도 채워지는 게 됩니다. 만약에 3개가 채워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개가 채워졌냐면 지금 7개의 슬롯에 지금 8개가 채워졌으니까 얘는 10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체이닝을 통해서 해시 테이블을 얻을 때 기존에 있는 해시 테이블의 해결 방법, 개방 주소 방법과 큰 차이점을 갖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적재율이 얼마가 넘을 수 있다? 100%가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해시 테이블의 컬리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방 주소법입니다. 개방 주소법. 뭐라고 하냐면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하고요.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어드레싱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개방 주소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체이닝 방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체이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체이닝은 추가 공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방 주소법은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주어진 공간 내에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공간이 다 차면 어떤 거죠? 컬리전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해시 테이블을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을 쓰지만 일단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이닝과 달리 추가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주어진 공간 내에서 해결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모든 원소가 자신의 해시값과 일치하는 주소에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개방주소법에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거든요. 해시 함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할 그 개방주소법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선형조사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선형조사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어드레싱 방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다음 주소를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선형주소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형조사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그래요.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고요.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고 리니어 프로빙에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가 요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j 값이 나오는데 j가 0인 경우입니다. j가 0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 함수를 그냥 쓰는 거예요. 기존의 해시 함수를 써서 위치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컬리전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첫 번째 컬리전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i라고 할게요. i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 자 컬리전이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i 값은 1이 되죠. 그러면 현재 그 기존의 해시 테이블에서 얻은 해시값 주소값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m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아까 1에 지금 a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에 지금 h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8도 지금 1의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컬리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재 1 다음의 값에다가 h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개방주소법에서 선형조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개방주소 방법 중에서 이제 선형조사 방법을 사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가요. 지울게요. 자, 함수가 여기 i라고 하고요. 자, i라고 하고 여기 i는 자, 0, 1, 2 자, 참 이렇게 증가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 1,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i 값은 이제 컬리전의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컬리전이 발생할 때마다 그 i 값이 증가되니까 그 다음 위치에 자료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시 테이블을 잠깐 보시면 원래 오리지널 해시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처음에 제가 해시 테이블 만들었을 때는 i 그 값에다 0을 초기화했는데 0을 초기화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넌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초기화를 했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카운트는 이제 컬리전 발생 횟수를 내가 유지하려고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해시 펑션은 좀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시 함수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개방주소법 같은 경우에는 개방주소법은 현재 해시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해시 테이블의 크기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카운트가.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자료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적재율이죠. 적재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카운트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적재율이 100을 넘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삽입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해시 펑션을 구해서 해시 펑션 값을 얻습니다. 해시 펑션 값을 얻었는데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다. 값이 들어가 있더라. 이게 뭐죠? 컬리전이 발생했더라. 컬리전이 발생했더라. 하면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리니어 프라빙을 씁니다. 선형조사를 하겠다. 선형조사를 해서 자, 여기 해당되는 위치에 컬리전이 발생했으니까 자, 얘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현재 해시 테이블의 값에다가 1을 더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다시 나눈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거에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해시 테이블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컬리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i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2를 증가시킨 겁니다. 1을 증가시킨 거죠. 그렇죠? 자, 1을 증가시켜서 다시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로 m이라고 합시다. m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리니어 프라빙을 통해서 해시 테이블의 값이 컬리전이 발생했을 때 다음 위치에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제 값을 집어넣습니다. 해시 테이블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진행 한번 해보면, 실행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개방주소법이고요. 개방주소법이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해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요. 자, 만들고,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다, 지금 2를 갖는 h를 한번 넣을 거예요. 자, 1을 넣어볼게요. 자, 1을 넣고, h에다 넣고,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 해시 테이블 만들자마자 일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일단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면, 해시 테이블은 아무것도 없겠죠. 다 널이에요. 넌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1을 집어넣을게요. 1을 집어넣었어요. 1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1의 위치에 지금 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의 위치에 A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는 키값하고 밸류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나머지 H를 한번 집어넣을 건데 얘도 어디다 집어넣는 거죠? 1에다 집어넣는데 이러면 이제 컬리전이 발생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컬리전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컬리전이 발생한 H를 그 다음에다 집어넣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컬리전이 발생했을 때 선형조사 방법, 가장 간단한 충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i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보폭이죠. 다음에 들어갈 위치를 정하는 건데 그 다음 위치에다가 자료를 삽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 A, B, C, D, E, F, D, F, G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리전이 몇 번 발생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나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0번째에다가 삽입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연속해서 뭐 컬리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선형조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선형조사 방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선형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연속적인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 군집이라고 합니다. 1차 군집. 그렇죠? 1차 군집이 발생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한 곳에 자료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자료가 이제 몰렸어요. 자, 빈자리가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 지금 넣으려고 그랬더니 어때? 차 있고요. 그 다음 차 있고, 그 다음 차 있고, 그 다음 차 있고, 그 다음 차 있고, 그 다음 차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의 치명적으로 이 선형조사 같은 경우 특정 영역에 이제 자료가 특정 영역에 원소가 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영역에 원소가 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 군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차원 조사가 아니라 선형조사가 아니죠. 선형조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2차원 조사 방법을 쓴다든가, 또는 더블 해싱 방법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